네, 안녕하세요. 박서광입니다. 오늘은 비상 방송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문항 1번. 자, 스피커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원래 고체 에어로졸 5개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비상 경보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 대한 설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스킵. 왜? 어차피 비상 경보에는 우리가 방송 다음에 나오는 설비, 자동화된 탐지 설비죠. 이것에 대한 문제, 제작하는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한 자탐 설비에 어차피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스킵.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상 방송 설비를 다룰 것이고, 비상 방송 설비는 애초에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의 내용 중 크게 볼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볼 때 중요한 거, 경보 설비. 경보 설비. 화재 시에 알람을 울려서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경보 설비, 화재남을 알리는 설비. 이 설비가 비상 경보 설비, 단독 경보용 감지기, 비상 방송 설비, 자탐 설비, 자속 설비 등등등이 있죠.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중요합니다. 벗어나지 않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용 전원의 설치 기준, 뭐 비상 전원의 설치 기준 많죠. 또 배선, 그다음에 경보 방식 많습니다. 이런 부분 고정적으로 경보 설비 내에 있는 각 소방 설비들의 절대적인 이 기준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놔도 이것들이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알고 계시면은 경보 설비에 따른 화재 안전 기술 기준, 각 설비별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볼 것은 각 설비별의 중요시되는 기준들을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빼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거침없이. 거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몸의 체득 반사적으로 나와야죠. 지금 문제 푸는 과정을 보시면은 뭐랄까 조금 좀 순탄해 보여서 쉬워 보이죠? 왜냐?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탄 쉬워. 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왜라는 게 없으면은 문제 유형이 바뀌면, 문제 유형이 바뀌어버리면은 못 풉니다. 못 풀어요. 근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기준이 화재안전 기술 기준의 내용에 의거해 있고, 실제 이 시험에 의해서도 이 화재안전 기술 기준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단 24년, 25년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을 보시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문제를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문제에 대해서는 뭐랄까,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 자신만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만의 기준은 화재안전 기술 기준 내용을 보면서 자신만의 두음짝, 또 암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 멋대로 푸는 게 아니고 화재안전 기술 기준 내용에 의거해서. 아무튼 자신만의 기준이 없으면 헷갈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험 자체도 이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왜라는 이유를 영상에서, 제가 지금 풀고 있는 영상에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괜히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면서 가끔 말하는 이 왜, 식이 왜 그렇게 파생되는지부터의 이 왜 200회 배고 3000회 배고
뭐 하나 2층이고 전층이고 이런 기준, 이게 왜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그것이 자신만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훈련해서 헷갈리지 않게 자신만의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보시면은 아예 틀어버리죠. 틀어버려.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거를 조금은 건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점짜리면 2.5점까지는 주고 너희들은 이 문제를 아예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이번에 무슨 이전력계법만 나왔죠? 이전력계법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전기기에서 준비하면서 봤던 거긴 한데 몇 년 전에 기억이 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전력계처럼 갑자기 뜬금없는 이전력계가 나와서 아예 못 건드리게 하고, 이것에 대한 점수는 지네들이 키핑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못 푸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이 점수 키핑된 거에 한해서 자, 니네들이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야. 근데 이 정도면은 니네들 한 30점 정도 날리겠네. 왜? 대문항 하나로 내버렸어. 대문항 하나로 30점짜리 날려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이 문제 하나 나오고 나머지 두 개의 대문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문제를 출제한다. 일단 헷갈리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이 없죠. 시간 진짜 없습니다. 시간 남아 돌아서 검토해봤다는 사람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 안에서 그냥 확실하게 푸는 것만이 이 시험의 살길. 근데 1년에 한 번이다. 진짜 최악이죠. 뭐가 됐든 서문항 1번을 풀기 전에 조금 이렇게 좀 말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쉬워 보이면서도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화전력 기술 기준 내용에 의거해야 되고, 어차피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시험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걔네들은 어차피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 이 영상에서 뽑아내실 거는 이 왜라는 질문, 이것에 대해서 뽑아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1번에 대한 문제를 다시 서문항을 적고 스피커의 개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의 개수입니다. 이거 화재안전 기술 기준 내용이 있죠.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의 내용이 있냐? 확성기는 이제 적겠습니다.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일 것이다. 여기에 하나 또 들어가죠.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일 것이다. 포인트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도 할 것. 여기까지. 이 부분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 내용을 뽑아내셔야 되는 거죠. 자, 각 층마다 설치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상으로 20개층, 지하로 3개층.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 오케이, 수평거리 나왔구나. 그럼 구할 수 있겠네. 어떻게? 해배당으로. 왜? 문제가 해배로 주어졌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식을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쓸 수 있죠? R은 25m 이하래. 근데 이것 따른 S는, 그러니까 확성기 간의 간격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별표친 미터가 나와. 근데 니네가 미터가 아니고 해배로 주어졌네? 그럼 너희는 별표친 2배의 제곱미터가 돼. 오케이, 여기까지 뽑아내는 게 포인트. 뽑아냈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눠서 한번 봐볼까? 각 층마다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각 층별 바닥 면적이 다 다르네. 그러면 지상층부터 볼게. 자, 지상층은 2000이야. 그럼 이 별표 제곱이 와야 돼. 해배. 그럼 해배 없어지면서 이것은 어떻게 절상한 개수가 올 거야. 절상한 개수 오겠죠. 절상 시켜줘야죠.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개 층? 20개 층. 20개층이래. 그러면 곱해준 별표친 개수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것은 지상층에 설치하는 총개수죠. 총개수. 자, 이제 지하층을 볼 거야. 지하층은
3000회배래. 별표친 제곱 해배가 올 거야. 별표친 제곱은 여기서 뿌려진 거고, 절상한 개수가 올 것이고, 이건 몇 개층이래? 3개층이래. 그럼 여기서 별표가 2개 쳐진 개수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이것도 뭐야? 지하층의 총개수야. 자, 우리가 그러면은 각 층에 설치되는 스피커 확성기의 개수를 다 구했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별표 더하기 별표 2개짜리를 더해주고, 이것에 따른 별표 3개짜리의 개수가 나오게 되면서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총 스피커의 개수가 나오게 되고, 이것에 따라 답 끝을 적으시면서 소문항 1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문항 2번입니다. 앰프입니다. 앰프는 방송을 스피커에 스피커가 천장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 앰프는 보통 방제실에 보통 설치가 되죠. 사람이 보통 상주하는 곳, 또 유지 관리가 용이한 곳, 환기가 잘 되는 곳, 이런 쪽에 앰프 렉 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의 각 층마다 배선이 됩니다. 배선. 그래서 이제 일반용으로도 쓰이다가 비상방송용으로도 쓰이죠. 이럴 때 이제 비상방송이 우선시가 되어야 되고, 화재 시에, 그러니까 화재 발생하면은 발생하는 거니까 이것이 무조건 10초 이내에 10초 이내에 화재 방송이 울려야 하며, 자, 음량 조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3선씩 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음량 조절기의 경우에는 3선씩. 그러니까 음량 조절기 이후에 비상 방송 라인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공통이고 일반이고 비상방송이면, 비상방송은 음량 조절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확성기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음량 조절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반, 공용, 비상입니다. 이 비상 라인에서 바로 오는 것이고, 음량 조절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음량 조절기에 들어가는 이 인입선 이후에 비상선을 따는 것이고, 공통선은 마이너스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얘가 스피커입니다. 근데 이 세 개에서는 어떻게 파생이 된다? 각 층별로 뿌려주면서 그 많은 선들은 어디로 온다? 방제실에 있는 이 렉이 뭐다? 앰프다. 이게 앰프다 라고 머릿속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앰프 따로 스피커 따로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앰프의 출력을 나는 알고 싶어. 근데 이 앰프가 각 선에, 각 층마다 보내주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화재 시에 가장 많은 층에 또 스피커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냐? 가장 많은 층이나 스피커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냐가 있습니다. 이것의 역할, 앰프죠, 앰프. 자,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보 방식을 알아셔야 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확성기의 음성 입력 와트수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실내 정방형으로 나온 배치한다는 조건을 통해 갖고 우리는 소문항 1번을 푸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이 지상층에 나온 이 별표값, 지하층에 나온 이 별표값, 이 전체 총 말고 이것의 개수를 문제를 풀어보니 2개와 3개였습니다. 자, 이거 체크. 일단 우리는 제일 먼저 짚어야 될 거 경보 방식입니다. 앰프가 화재가 작동했을 때, 화재 시에 작동되었을 때 어느 층의 스피커에 연결된 이 전체적인 층의 스피커에 알릴 수 있느냐. 이 알릴 만한 출력 용량이 얼만큼이냐. 근데 경보 방식을 알아야죠. 전층에 올릴 거냐. 전층에 올리는 거 뭐예요? 일제 경보 방식 또는 우선 경보 방식이 있죠. 일제 경보는 제가 말한 것처럼 전층에 올리는 겁니다. 그럼 전층에 설치된 확성기의 스피커의 개수를 알아야죠.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전압 강화. 일단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압 강화를 일단 고려하지 않습니다. 길이에 따른 전압 강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일제 경보는 그 전층입니다. 전층이에요. 그럼 일제 경보 방식인 경우에, 만약에 일제 경보 방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지상층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럼 20개 층이죠. 그럼 더하기. 그 다음에 지하층 3개죠. 3개 곱하기 3개 층. 그럼 이것에 따른 별표, 이게 1번에 대한 값이겠죠. 이게 전체 개수입니다. 그럼 전체 개수 곱하기, 자, 확성기 음성이면 3W 이상입니다. 근데 실내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1W 이상. 그럼 1W 이상이 되겠네요. 별표친 와트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일제 경보 방식일 때는 앰프의 출력 용량은 최소 출력 용량은 별표치는 와트, 이 식에 따른 별표치는 와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경보 방식이다. 현재는 우선 경보 방식입니다. 일제가 아니라고요. 왜?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공동 주택인데 16층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 경보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따른 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2층 이상 2층 이상은 발직사입니다. 발직사 1층 발직사의 지하 전층. 자,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은 발직의 지하 전층. 이렇게 정리 11층 16층 정리 발직사 발직 지하 전층 이렇게 자신만의 룰 정해 놓으신 겁니다. 왜 발직사죠? 왜라고 생각을 해야죠. 왜 발직사예요? 화재는 이 불은 상승입니다. 상승이에요. 플룸이 형성될 때 화재가 났고 얘네들은 상승한다고요. 점점 커집니다. 어떻게 옆으로 커질 수 있지만 보통 위로 커집니다. 연기도 위로 가죠. 위로 커져요. 위로. 그러니까 발직사입니다. 발하층과 직상 4개층. 발하층과 직상 4개층. 지하전층. 발하층과 직상층. 지하전층.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층 이상이니까 당연히 우선 경보 방식이고, 자, 2층인 경우에는 발직사고 1층인 경우에는 발직사의 지하 전층이고 지하층인 경우에는 발직의 지하 전층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거, 가장 큰 출력은 뭐예요? 화재 시에 가장 큰 출력을 낼 수 있다. 왜냐면 화재 시에 가장 많은 출력을 낼 수 있는 층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층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출력을 낼 수 있는 그 해당 화재 상황에서 그것만 출력을 시킬 수만 있으면 나머지의 층들은 해결이 되죠. 근데 발직사 지하전층, 발직 지하전층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1층에 화재가 난 경우죠. 많잖아요. 발직사의 지하전층이잖아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층들은 나머지 화재 상황에서는 알아서 따라오잖아요. 출력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발직사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상층입니까? 지상층 층병 몇 개였죠? 층당 2개였죠? 근데 발직사입니다. 발직사예요. 5개 층이죠? 그럼 몇 개예요? 10개죠? 그 다음에 지하 전층입니다. 지하 전층이에요. 지하층 층당 3개라고 했어요. 근데 몇 개 층이에요? 지하 전층이니까 3개 층이 되고 이에 따른 9개. 그러면은 일단 총 개수는 19개. 19개의 스피커가 작동해. 19개의 스피커가 작동해. 어떤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어디에 1층에 화재가 났을 때 작동해. 라고 정리. 근데 우리는 출력 용량을 알고 싶어. 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19개인데 확산기에 하나당 음성 입력값은 1W 이상이죠. 왜? 실내니까. 곱하기 1W. 그래서 19W, 19W를 낼 수 있는 앰프가 있다면 나머지의 층의 화재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올려야 되는, 가장 많은 확산기가 작동하는 화재 상황에서도 19W면은 충분하다 라고 보면서 답 끝 적으시면 소문항 2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실 수 있겠습니다. 2번, 네, 소문항 3번입니다. 비상 방송가지고 이렇게 오래 얘기할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죠. 자, 소문항 3번. 자, 이게 만약에 공동주택이라고 했을 때 앰프의 용량을 구해봐라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일단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의 내용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이라고 나와 있죠. 지하 주차장 연결.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2개의 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2개의 층의 각 층당 높이는 20개 층이죠. 20개 층이고 지하층은 3개 층이죠. 얘는 20개 층이죠. 얘도 20개 층이죠. 근데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지하층에 화재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화재가 났어요. 근데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각 대상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각 대상물로 보지 않습니다. 지하층에 화재가 난 경우에 각 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화재가 났어요. 자, 예를 들어서 1층에 방송을 올려야 돼요. 1층에 방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랑 가까운 여기에서의 1층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1층도 방송을 올려야 된다. 잠깐 카메라가 꺼져갖고. 각 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여기에 따른 1층에 방송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여기 층, 화재랑 가까운 여기 층만 1층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1층도 방송을 올려야 된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두 개의 동이라고 해도 방송을 올린다고 하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얘도 대피하고 얘도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3번 문제는 2번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죠. 왜냐? 일단 공동주택 16층 이상인 경우에 우선인데 지금 우리가 푼 것도 우선 경보 방식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경보 방식 오케이. 너는 우선 경보 방식이야. 그러면 발직사 지하 전층이야. 우리가 1층에 화재가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것은 가장 많은 출력을 내게 돼. 가장 많은 출력을 내게 돼. 그러니까 니네가 해결만 되면 2층에서 화재가 났든 3층에서 화재가 났든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났든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 따라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만 우리가 가장 많은 출력을 내는 상황을 끌고 와서 보자. 자, 지상층. 지상층은 뭐가 있죠? 발직사죠. 직상 4개 층까지. 그럼 이건 총 5개 층이죠. 근데 층당 몇 개가 설치되죠? 지상층에는 2개 층이죠. 2개의 확성기가 설치가 되죠. 그러면 이게 5개 층이죠. 10개죠. 10개의 스피커가 화재가 났을 때 1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작동하는 겁니다. 자, 지하층 봅니다. 자, 지하층은 지하 전층이죠. 얘네들은 지하 전층은 3개 층이죠. 근데 지하층마다 층당 스피커의 개수는 3개죠. 근데 3개 층이죠. 그러니까 9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9개. 결국에는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했죠. 왜냐? 얘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럼 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작동하겠죠. 어차피 지하층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얘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여기에 대한 발직사도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2개 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넣어줘야죠. 동. 그래서 20개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19개가 아니고 29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는 기술 기준 내용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이 8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니네들의 각 동에 의한 발직사의 층은 무조건 거기에 설치된 스피커가 작동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화재 시. 자, 이것까지 보시고 19개입니다. 19개인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보시면은 각 세대마다 그러면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각 세대에 설치된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몇 와트죠? 2W 이상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의 앰프 용량을 구하는 거니까 출력을 구하는 거니까 2W로 곱해주는 것이죠. 그럼 58W 수가 되죠. 그래서 정답 58W를 답끝 적으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포인트, 이 포인트 공동주택일 때 이 포인트 짚고 비상방송 설비를 대하시면은 비상방송 설비에 대한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유율을 묻는다고 하면 여유율을 묻는다. 그럼 여기 와트수에다가 1.1이든 또는 1.2든 문제 조건에 따른 여유율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유율이 1.1인 경우에는 10%,
얘는 20%, 10%, 20%의 여유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여유율을 1.2나 1.2로 여기 와트 수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만약에 킬로와트를 구해라, 킬로와트를 묻는다라고 하면 58와트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서 킬로와트가 나오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